YTN, MBN이요 1%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 장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언론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이런 제한을 80년대 만들어 놓은 이런 칸막이를 품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신문에서 다양한 논조의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에서도 다양한 논조의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또 다양한 정보를 또 공정한 정보를 얻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서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강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디어법에 대해서. 케이블 TV에 KBS MBC, SBS는 케이블 TV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마 가정에서 케이블 TV로 보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더 많은 채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질문해 주세요. 한 가지씩만 질문. 국회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속도 조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현 정부의 일을 못하게 만들자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청계천이라는 걸 볼 때 4대 강도 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하면은 영원히 정부는 바뀔 것이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이 설득력이 부족하다. 뭐 당보도 몇 방만 만들어가서 좀 서울역을 해서 미디어법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과의 홍보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개입하기 전하고 후하고의 그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해창 총리하고 둘이 개입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는 원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이해창 그러니까 총재께서 계시는 이제 선진당이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을 더 내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규제라는 건 뭐냐면 바로 지분율에 의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풀기는 풀되 지분을 신문사는 20%만, 대기업은 20%만 가져라. 종합 PP에서는 30%만 가져라.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그 지분을 더 낮추자는 것이 선진당의 주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분율을 더 낮췄습니다. 선진당의 주장에 따라서. 그래서 다소 이제 지분율을 너무 낮출 경우에는 결국 이 경영권 방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런 좀 우려는 있었는데 선진당의 주장은 조금 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만 문을 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율을 조금 낮췄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사실은 매체 합산 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걸 사전적으로 규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의 매체 합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자 그러셨는데, 사실 매체 합산 점유율은 지금 현재로는 학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전적인 규제로는 넣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그걸 사전 규제로 넣어버리면 아예 시작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매체 합산이란 개념을 사후에 좀 넣었고요. 그래서 사후에
뭐 시청 점유율을 할 때 좀 매체 합산을 하자 이렇게 좀 넣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원님 오늘 처음 뵈니까 우리나라 국회에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을 위한다는 이 선량들이 현재 작태를 보면 너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이 국회만 나오면 제가 꺼버립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 건강을 해치게 해도 되는지 상당히 그 책임감을 느껴주시고 앞으로 이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국민은 무척 분심스럽습니다. 네, 좀 거창적인 그런 말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정치 문화가 이렇게 합의해서 지키는 문화, 약속을 좀 지키는 문화 이런 게 지켜져야 되는데요. 정치에서는 약속은 늘 바꿔도 되고 합의라는 것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뭐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 제가 미디어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거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저는 그것이 이미 야당이 우리하고 또 국민과 국회에서 3월 2일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서 약속을 무슨 다른 이유를 들어서 바꾸는 그런 뒤집는 그런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특히 미디어법의 어떤 법의 당위성을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사실은 당내에서 강력히 또 주장도 했고 제가 끝까지 뭐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욕도 사실 이제 저의 이에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욕도 대표로 먹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표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이럴 땐 또 살짝 좀 욕먹을 땐 좀 뒤로 숨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정말 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것이 파퓰리즘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국민의 68%가 반대하느냐 어떠냐 하지만 그 설문을 보면요. 반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설문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40%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포퓰리즘적이지 않고 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끝까지 좀 협상을 했으면 좋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솔직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조중동이 방송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 영향력이 크든 작든 지금 현재의 방송 구조보다는 훨씬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찬성해 줄 수 없으니 한마디로 소위 밟고 넘어가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협상했지만 자기들은 도저히 이거는 찬성해 줄 수 없다고 저한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더 이상은 사실 미디어법 얼마나 국민들이 듣기만 해도 지겨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고 다시 다른 걸음을 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대기업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한정을 시킨 걸로 보도가 되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참여가 상당히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나 의원께서는 뭐 미디어법뿐만이 아니라 교육에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교원 평가와 관련된 의법을 시도를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나 의원께서 학생 성적과 연동된 교원평가제를 아마 발의를 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그 교원평가법은 교원평가와 관련된 법은 상당히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법으로 지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나연님을 찾아뵙고 다시 발의를 해서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사실 상의 좀 드리려고 했던 차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제 나연께서 주장하시는 그 안대로 갈 수가 있는 건지 또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그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